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라기보다는 다른 주거용 주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너는 이걸 주택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래서 만약에 10년간 예를 들어 부가세를 한 번도 낸 이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한 이력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이걸 주택으로 봤다,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토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청약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고요, 건축법에 적용되는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업무용 가로 열고 오피스텔 가로 닫고 또는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써져 있고요. 태생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준주택 오피스텔 취득세를 적용하고요. 4.6%입니다. 근데 청약을 할 경우에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약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이랑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내가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이게 참 오피스텔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그리고 좀 참 아이러니한 게 살 때는 무조건 업무용, 그러니까 그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재산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기본적으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비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내가 만약에 주거용으로 이것을 임대하고 있다거나 사용을 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나오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변경 신고하시면 되고요. 변경 신고하실 때는 주의를 요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보고 있는데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를 해버리면 그게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온다. 근데 혹여라도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주거용으로 나오거나 혹은 비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한다. 주택수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양도세와 종부세 관련된 부분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새는 최근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10년간 국세청에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10년간 무실적 신고를 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관청에서 그걸 그대로 믿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설령 일반 임대 사업자로 임대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매도하실 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제외한 타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라기보다는 다른 주거용 주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아무리 일반 임대 사업자로 10년간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주택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너는 이걸 주택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래서 만약에 10년간 예를 들어 부가세를 한 번도 낸 이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한 이력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이걸 주택으로 봤다, 나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일반 사업자인데 왜 주택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도하실 때 문제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10년간 부가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과연 일반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취득세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도 사실 웃긴 게 취득세는 그러면 내가 이걸 처음부터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신고하면 주택 취득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4.6%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재산세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종부세까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주택세금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더 비싸니까 주택세금으로는 중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런 식의 사실 꼼수 같은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인정을 할 거면 취득세도 나중에 반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왜 업무용으로 본다고 무조건 취득세는 4.6% 받으시면서 재산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 종부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9억 이상 인 경우에 종부세를 과세 표준에 따라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로 상향됐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종부세 합산과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중과세나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합산됨으로 인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피스텔 구매 시에 주의를 요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중개사분과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오피스텔을 살 것인지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샀을 때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일식대책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그리고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그리고 최초로 2024년 1월 이후부터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준공된 오피스텔 또는 다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주택까지의 세율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초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도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배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시행령은 4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 1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4월 달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으로 확정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려고 고려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월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자는 내려갈 추세고 금리는 올해 말에는 반드시 내려간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안정화되는 단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경우에 할인 분양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번 살리셔서 노후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시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투자하시고 시세 차익을 얻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파텔, 즉 부평 이상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장
청약이 되기도 하고 아파트와 동일하게 여겨지고 대우받는 경우가 많은데 좀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월세 수익률이 지금은 사실 금리 때문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그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유지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취득세, 청약,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에 관련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아니고요. 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